자, 오늘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2학기 단원이 도형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도형의 기초인데요. 도형 부분은 공간 지각 능력이 꼭 필요한 과목들입니다. 여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 과목이에요. 그렇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가면서 한번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 한번 복습해 봅시다.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첫 번째 리뷰 다시 보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이렇게 끝이 있는 선분들을 말했었죠. 선분이라 벌써 말해버렸죠. 끝이 있는 선들을 말했다. 바로 선분이라 했었는데 표현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선분, 기역, 니은이라 표시했던 거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니까 어려운 내용 아니죠. 두 번째, 우리가 끝이 없어 봐야 되겠죠. 끝이 없이 쭉 이어진 선분. 자, 이렇게 끝이 없이 이어진 것들을 뭐라고 한다? 바로 직선이라 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었죠. 자, 두 번째 볼 내용은 이제 각들, 예각, 직각, 둔각이 있었어요. 예각, 예량각이다. 직각, 직각이 각이겠죠. 둔각은 둔한각이다. 즉, 첫 번째 한번 보면요, 예각은 이렇게 예리하게 생겼네요. 예리하게 생겼죠? 즉, 예각인데 몇 도보다는 커야 되겠다. 바로 0도보다는 크고 5보다 작아야 되겠다. 90도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이게 예각이 되겠고요. 바로 그 다음에는 right angle,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직각. 직각은 몇 도이다? 바로 90도이다. 맞죠? 그 다음 어떻게 생겨야 될까요? 둔하게 생겨봅시다. 둔하게. 선생님도 살이 좀 둔해졌죠? 어떻게 됐습니까? 둔하게 생각. 이런 걸 뭐란다? 둔각이라고 하는데, 둔각은 몇 도부터가 있다? 90도보다는 크고, 몇 도보다 작다? 180도보다는 작다는 거. 자,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 일단, 선분, 직선, 예각, 직각, 둔각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서로 평행한 직선을 말하시옵니다. 평행이 뭐예요?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이 쭉 안 만나요. 끝까지 안 만나요. 우리 뭐 예를 들면 기찻길 보면 쭉 기차는 모르나? 기차 타본 적 없죠? 타본 적 있나? 기찻길 보면 쭉 어떻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가? 이게 바로 평행한 두 직선이었죠.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런 게 있다고 봅시다. 우리 만나지 않는 두 직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두 직선은 만나지 않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바로 평행하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만나지 않는 두 직선, 평행하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직선가의 수선. 수선이 뭘까요? 옷수선? 옷이 크죠? 옷수선? 아니죠. 수선 뭐야? 바로 수직인 선분을 찾아보자. 인데, 가랑 수직인 선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직선, 라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평행한 거 찾아보면 평행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요? 평행은 직선가의 수선, 라라라라, 뭐 비노래 생각나네?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럼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들이 나오는데요. 대응하다. 어떻게? 이거랑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 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리을과 미음, 비읍, 시읒, 이음 똑같이 생겼죠?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림을 잘못 그렸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대응점, 기역이랑 같은 위치에 있는 거는 뭐가 될까요? 바로 미음. 되겠죠? 꼭지점, 기역이랑 어디 미음이랑 어떻게 된다? 대응된다. 바로 이 점이 어떻게 되는 거? 대응점이 되겠죠. 대응점이 되면 변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혹시 뭐 니은 뒤끝의 대응변은 어디 위에 있습니까? 비읍 시읒 있겠네요. 즉 이거는 뭐가 되겠다? 대응변이 되겠고요. 되겠습니까? 마지막 대응각 뒤끝 리을 기역이 있습니다. 뒤끝 리을 기역 이거랑 대응하는 각은 어디에 있을까요? 뭐 어렵지 않죠? 같은 위치는 찾으면 되잖아요. 맞죠? 시읒, 이음, 미음. 이게 뭐가 되겠다? 대응각이 되겠다.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Ready, go!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첫 번째 배우는 단어는 바로 점, 선, 면입니다. 선생님 미련할 때마다 너의 점, 선, 면 뭐 이런 노래도 떠오르고 그런데 우리 도형의 기초단을 배우잖아요. 자, 그럼 도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라고? 바로 점이라는 거죠. 점을 하나 찍어볼까요? 이런 점이 있다고 합시다. 점이 하나 있어요. 맞죠? 점들이 이제 한번 쭈쭈쭈 모여볼까? 모였다.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바로 선이 되죠. 맞죠?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고, 이 선들 한번 쭉 모아볼까요? 슝, 슝, 모아봅시다. 모았더니 뭐가 됐죠? 바로 면이 됐죠. 그러니까 가장 기초를 이루는 게 점이 있고, 점 다음에 점이 모여서 선이 모여서 뭐가 된다? 면이 이루어진다. 즉, 어떤 내용이냐면요. 점이 연속적으로 움직인 거리는 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이 연속적으로 움직인 거리는 뭐가 된다? 바로 면이 된다는 거. 즉, 선은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면은 무수히 많은 선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알겠죠? 이게 도형의 가장 기초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면요. 어떻게? 중요하겠죠. 왜? 기초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평면은 한 평면에 있는 걸 평면 도형이라고요. 입체 도형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들 다 입체 도형이라 생각하면 돼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 보이는 이거 뭡니까? 이거 사각형 모양이죠. 이 사각형 모양을 어떻게 좀 더 돌출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쭉 눌러볼게요. 바로 뭐가 됐죠? 바로 이런 입체 도형이 되어버렸죠. 입체 도형 맞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 입체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평면 도형은 사각형 원이라 한다면 입체 도형은 직육면체, 원뿔 이런 것들이 다 입체 도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점과 선은 두 도형이 만날 때도 생기고요. 선과 선 또는 선과 면이 만날 때는 교점이라는 게 생기고요. 면과 면이 만나서는 어떻게 생기는 거? 교선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죠? 교선.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평행하지 않으면 결국엔 만나게 되겠죠.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될 수 있겠다. 만나는 점. 이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이 만나는 점을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교점이라 한다고요. 그럼 선과 선일 때만 교점이 생기냐? 아니겠죠. 어떻게? 우리 면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면이 이렇게 있어요. 면이 있을 때 어떻게? 선이 뚜껑이 납니다. 빵! 뚜껑이 나올 때도 뭐가 생긴다? 바로 교점이 생기죠. 이 내용이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을 한번 다시 볼게요. 이렇게 어떻게 써요? 면이란 게 있죠. 면이란 게 있고 선이란 게 있습니다. 선이 어떻게? 뿡! 뚫고 지나간다. 이렇게. 뚫고 지나왔죠.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만나는 점이 하나 생겼죠. 맞죠? 점이 하나 생기는 거. 이게 바로 교점입니다. 그러면 교점이 생기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 바로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어떻게? 선과 선. 또는 어떻게? 선과 면이 있을 때 교점이 생긴다는 사실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교선이라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제 교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과 선이 만나면 점밖에 안 생기겠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아까 우리 F0제 예를 들었는데 면이 있죠. 면이 있죠. 면과 면이 쭉 만나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일정한 선이 생기죠. 즉 면과 면이 만날 때 선이 생기는 걸 무슨 선이란다? 바로 교선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림을 한번 나타내 보면요. 어떤 그림 나타내 볼까요? 자, 그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점과 선은 두 도형이 만날 때도 생기고요. 선과 선 또는 선과 면이 만날 때는 교점이라는 게 생기고요. 면과 면이 만나서는 어떻게 생기는 거? 교선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죠? 교선.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평행하지 않으면 결국엔 만나게 되겠죠.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될 수 있겠다. 만나는 점. 이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이 만나는 점을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교점이라 한다고요. 그럼 선과 선일 때만 교점이 생기냐? 아니겠죠. 어떻게 우리 면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면이 이렇게 있어요. 면이 있을 때 어떻게 선이 뚜껑이 납니다. 빵! 뚜껑이 나올 때도 뭐가 생긴다? 바로 교점이 생기죠. 이게 이 내용이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을 한번 다시 볼게요. 이렇게 어떻게 써요? 면이란 게 있죠. 면이란 게 있고 선이란 게 있습니다. 선이 어떻게 뿡 뚫고 지나간다 이렇게 뚫고 지나왔죠.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만나는 점이 하나 생겼죠. 맞죠? 점이 하나 생기는 거. 이게 바로 교점입니다. 그러면 교점이 생기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 바로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어떻게? 선과 선. 또는 어떻게? 선과 면이 있을 때 교점이 생긴다는 사실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교선이라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제 교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과 선이 만나면 점밖에 안 생기겠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아까 우리 F0 예를 들었는데 면이 있죠. 면이 있죠. 면과 면이 쭉 만나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일정한 선이 생기죠. 즉 면과 면이 만날 때 선이 생기는 것을 무슨 선이란다? 바로 교선이라고 합니다. 뭐 그냥 그림을 한번 나타내 보면요. 어떤 그림 나타내 볼까요? 어디에 만나는 선? 어디에 만나는 선? 바로 이 선.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교선이 되겠다는 거죠. 교선은 어느 경우 생긴다? 바로 면과 면이 만날 때. 생긴다는 사실.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삼각뿔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들, 도형 때부터는 그림도 좀 잘 그려야 돼요. 이렇게 만나는 점,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 이거는 뭐라고 했죠? 바로 교점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 이렇게 면과 면이 만나 생기는 경우 이 선을 뭐라고 한다? 바로 교선이라 한다는 거. 중요한 내용들 나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1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럼 문제 1번 한번 풀어봅시다. 앞머리 정도 좀 하고요. 자, 직육면체에서 교점과 교선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교점과 교선. 그럼 한번 생각해봅시다. 교점 어떻게?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들 몇 개 있습니까? 찾아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총 몇 개 있다? 8개 있네요. 맞죠? 교선은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2개. 12개 있는데, 중요한 내용, 포인트 나오겠습니다. 바로, 교점은 얘들아, 즉, 뭐랑 같을까요? 즉, 바로, 꼭지점이랑 같죠? 맞죠? 꼭지점. 그럼 교선은요? 바로, 모서리랑 같죠? 모서리.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거, 조금 더 심화가지고 한번 나와볼까요?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하나만 더 구해볼 거예요. 우리 면도 한번 구해볼 텐데요. 면은 몇 개 있어요, 여기서? 몇 개 있다? 6개 있다. 영어 수업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꼭지점은 영어로 바로 vertex라고 합니다. vertex라고요. 교선, 모서리는 우리 엣지 있게 달자. 엣지라고 하고요. 면은 얼굴 뭡니까? 얼굴 my face라고 합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우리 모든 입체 도형에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입체를 좀 우리는 모든 입체 도형에서 이 공식이 성립할 거기 때문이죠. 다만 예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의 입체 도형, 즉 뭐냐면 바로 v-e 플러스 f. v가 뭐다? 꼭지점에서 모서리를 빼고 면을 더하면 과연 뭐가 나올까요? 8 빼기 12 4 더하기 6은 2가 나오죠. 맞죠? 자,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한번 보게 될 것들인데요. 오늘의 과제는 바로 v-e 플러스 f, 즉 우리 생활 속에서 보이는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입체 도형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선생님이 아까 보여줬던 삼각뿔 있었죠. 삼각뿔의 교점과 교선과 면의 개수를 구해서 v-e 플러스 f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과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몇 개가 나오는지. 물론 2가 나올 거예요. 근데 삼각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수도 있죠. 삼각뿔 어떻게 생겼어요? 삼각뿔은 아까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았죠? 그림도 잘 그려야 돼요. 자, 그러면 144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4쪽을 보면 뭐라 나옵니까? 자, 우리 수학은 길게 적는 거 싫어합니다. 어떻게? 항상 가장 간단하고 짧게 기호화해서 나타내는 데 있죠. 그래서 직선 길잖아요. 이걸 어떻게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쓰면 안 되겠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저거는 직선 기호예요. 이거는 반직선 기호예요. 이거는 3분 기호예요. 딱 알 수 있겠죠? 어떻게?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표시해 볼게요. 직선이 그려졌습니다. 어디로? 오른쪽으로 쭉 가고 왼쪽으로 쭉 가죠. 맞죠? 이거를 우리는 초등학교 때 직선 AB라고 나타냈었는데요. 이거를 간단하게 나타내 봅시다. 어떤 게? 그냥 이 모양 그대로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 모양 그대로 들고 내려오면 어떻게 나타낸다? 기호로? 자, 이 모양 나타내겠다. 이 화살표 양쪽에 있는 화살표 모양 그대로 나타내겠다고요. 안 어렵죠? 그 직선은 오른쪽으로 가도 끝이 없고 왼쪽으로 가도 끝이 없죠. 끝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양쪽 화살표가 된다는 거.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이제 반직선이라고 봅니다. 반만 직선이라는 거죠. 그럼 한번 볼게요. 뭐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쭉 가는 게 있다고 해봅시다. 맞죠? 어디로? 여러분 봤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쭉 가는 거죠. 어디요? 반쪽만 직선이랑 반쪽만. 어디서 시작해서? 즉 이거를 우리는 반직선 AB라고 할 건데요. 근데 어디서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시작점이 어디예요? 바로 A죠. A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간다? B 쪽으로 간다. 모양은 어떤 모양? 이 모양 그대로 가져온다는 거죠. 이렇게 AB를 간다는 거. 되겠습니까? A에서 시작해서 B로 쭉 간다. 그럼 만약에 반직선 BA는? 선생님 그러면요. 거꾸로 갈 수 있지도 않아요? 이렇게? P에서 A로 갈 수 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시작점이 어디예요? B죠. B. 얘는 뭐가 됩니까? 반직선 B에서 출발해서 A로 간다 했잖아요. 근데 거꾸로 기호를 쓰진 않습니다. 어디서 시작해서? B에서 시작해서 A로 간다고. 중요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더 중요한 개념은 반직선 AB랑 반직선 BA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당연히. 맞죠? 당연히 다르겠죠. 반직선 AB랑 반직선 BA는 다르다는 거. Very important.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뭐가 나옵니까? 선분 AB 나옵니다. 선분 AB. 기호 나타나면 어떻게 됐다? 선분 끝났으니까 이제 끝나는 A가 나타낸다는 거. 되겠습니까? 되겠죠? 즉 한번 요약을 해보면 직선일 때 기호는 직선 기호, 반직선 기호, 선분 기호.
된다는 거. 여러분들 연습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번은 간단해서 그대로 넘어갈 거고요.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거리. distance, 거리.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어요.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학교로 옵니다. 집에서 학교 오는 방법은 엄청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빨리 올 거예요? 천천히 올 거예요? 늦게 올 거예요? 돌아올 거예요? 당연히 가장 빨리 오는 길을 찾겠죠. 맞죠? 가장 빨리 오는 길을 찾을 거잖아요. 그래서 거리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가장 짧은 거리를 찾아볼 거예요. A에서 B까지 있는 거리 중 가장 짧은 거리. 그럼 가장 짧은 거리가 바로 뭐가 될까요? 뭐 거리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뭐 요래 갈 수도 있겠죠. 어떻게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가장 짧은 거리는 바로 뭐다? 바로 직선일 때 직선을 할 때 가장 짧은 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는 구할 때 어떤 거리? 가장 짧은 거리를 구한다. 즉 선분 AB의 거리가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된다는 거죠. 갈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짧은 거리가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런 점들이 있다. 여기서 A랑 B랑 있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점이 있어요. 가운데 있는 점. 가운데 있는 점을 M이라고 볼게요. 왜 M이라 할까? 미를. 알았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고등학교 사이에 뭐가 있어요? 중학교. 가운데 중학교가 있죠. 그럼 이 점과 이 점도요. 점과 점 가운데 있는 거. 즉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바로 중점. 아까 뭐 중학교 했던 것처럼 중점이라고 합니다. 중점. 중점이다 보니까 어디? A에서 M까지 거리나 B에서 M까지 거리나 같겠죠? 즉 AM이나 뭐나 BM이나 같다는 거. 근데 이걸 조금 더 장난쳐볼게요. 조금 더 장난쳐보면 뭐 하면 AB는 AM의 이 전체는 AM의 몇 배일까요? 바로 2배. 2AM. 알아요? 가수. 2AM 가수 알아요? 줄 수 있는 게 몰라. 세대 차이 나겠죠 또? 맞죠? 즉 2AM이기도 하고 뭐도 2MB이기도 하겠네요. 그러면 선분일 때 얘들아 삑사리 조심하시고 AM이나 MA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겠죠. 왜? 거리가 정해졌으니까 same key 보여? same key가 위에서 재나 아래에서 재나 어땠다? 팀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의 선분인 거죠. 맞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만약에 예를 들면 뭐 AB의 길이가 60cm이다 해보자. 그러면 AM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60cm의 반인 60 곱하기 2분의 1이 돼서 몇 cm가 된다? 바로 30cm가 된다는 사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중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 3번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3번 내용입니다. 문제 3번 내용 좀 중요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해봅시다. 자, AB 즉 이 전체의 길이는 AM의 몇 배일까요? 방금 아까 했던 건 똑같은 내용이죠. 몇 배이다? 바로 2배이다.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MB 어디 있습니까? MB는 MB의 몇 배일까요? 반만 하겠죠. 근데 0.5 하자. 우리 분수로 보통 많이 나타냅니다. 2분의 1이다. 라는 사실. 자, 마지막 3번. AB가 12cm래요. 그럼 이건 몇 cm겠어요? 반이니까 몇 cm? 6cm. 이또 몇 cm? 6cm다. 6cm도 또 반이다. 몇 cm다? 3cm이다. 즉 AM은 몇 cm이다? 6cm이다. MB는 몇 cm이다? 여기도 3cm 되겠죠? 3cm이다. 오늘 도형의 기초입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실력이 어느샌가 쑥 성장했겠죠. 우리 3년 전형 친구들 화이팅 합시다. 자, 오늘 내용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초등학교 내용 복습했었고요. 그 다음에 도형의 기초가 되는 게 뭐가 있었다? 바로 점이 모여서 뭐가 된다?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요. 선이 모여서 뭐가 된다? 면이 된다 라고 했었고요. 선과 선이 만날 때는 뭐가 생긴다? 교점이 생긴다.
면과 선이 만날 때도 뭐가 생긴다? 교점이 생긴다. 그리고 면과 면이 만난다. 면과 면이 만나면 뭐가 생겨요? 교선이 생긴다는 거 내용을 배웠었고요. 그래서 즉 입체 도형에서 뭐였습니까? 교점은 꼭지점이었고요. 교선은 모서리였다는 거. 중요. 오케이, 알겠죠? 그 다음 배웠던 내용은 직선, 반직선, 선분을 기화해서 나타내는 걸 배웠습니다. 어떻게? 수학은 가장 짧고 간단하게 나타내는 걸 좋아한다 했었죠? 그 내용. 직선은 양쪽, 반직선은 한쪽, 선분은 없이 된다는 거 배웠었고요. 마지막 내용은 두 점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거리는 항상 어떻게? 가장 짧은 거리. 가장 짧은 거리를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게 되는 거다? 바로 두 점 사이의 직선, 선분거리가 되는 거였죠. 이걸 가지고 중점인 내용까지 배웠습니다. 여러 용어들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따져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었거든요. 우리 기초부터 잘 쌓아서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우리 3학년 친구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중 1학년 화이팅!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